이등병 시절 이야기 합본 제11편 사격과 측정 이야기. 그동안 올린 이등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등병 시절 합본 제11편은 M60 사격, 야간 사격, 연대 전술전기 경연대회 등 사격과 전술 측정 이야기 모음입니다. 이등병 시절 35번째 이야기. M60 사격.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나는 M60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마음대로 갖다 붙인 104 주특기를 받고 M60 기관총 탄약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M60에 대해서는 고참들과 학과 시간의 조총훈련 등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M60의 기계훈련, 조총훈련, 사격술 예비훈련, 가늠자 가늠새 조작, 전륜기 조작, 전술관 운용 등 기관총의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배움의 과정에서 때때로 체벌과 얼차려를 받아야 했고 육체의 고통을 통해 체득된 지식과 훈련은 우리를 M60 기관총 주특기자로서 손색이 없도록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듯 기관총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운용 방법은 배웠지만 자대에 전입 지 한 달이 넘도록 M60 기관총의 사격을 실제로 해보거나 하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말만 기관총 주특기자였지 실제로는 사격도 한번 못 해본 것입니다. 고참들의 말에 의하면 기관총 사격은 소총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원하고 멋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증은 더해가기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기관총 사격을 경험할 기회가 왔습니다. 1981년 3월 5일 목요일. 이날 오전 학과 출장 준비를 하는데 전달이 왔습니다. M60 영점 사격 및 연습 사격이 있으니 각 소대 화기분대 및 화기소대 총분대, 사수와 부사수는 화기를 지참하고 집합하라. 본래 기관총 연습 사격 시에는 탄약수는 크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수와 부사수만 나가고 탄약수는 다른 중대원들과 학과 출장을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부사수 최일병이 기술 파견 중이어서 내가 부사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수인 이상병을 따라 함께 집합을 했습니다. 총과 삼각대 그리고 예비총열 주머니를 챙겨 들고 집합을 했는데 쉽게 출발을 하지 못하더군요. 한참 만에 이소대장이 나오더니 오늘은 각 중대에서 화기소대 총 일정과 소총소대 기관총 일정 등 총 2정씩만 사격을 하니 많은 인원이 갈 것 없이 사수들만 가고 나머지는 학과 출장을 해라 는 것이었습니다. 모처럼 기관총 사격을 해볼 기회는커녕 구경할 기회조차 물 건너가는 것이 아쉬워서 투덜대며 총과 기자재를 다시 소대에 들여놓고 학과 출장을 하여 교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소대 야간공방 주간교도 훈련. 대월리 뒷산에 도착하여 막 휴식을 취하고 교육에 들어가려는데 중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다른 중대는 모두 부사수까지 사격장에 나왔으니 우리도 M60 부사수들을 보내라. 우리 부사수들은 또다시 할 일 없이 터덜터덜 중대로 돌아왔습니다. 중대에는 주번하사 한 사람이 있다가 우리를 보더니 사격장에 가려면 기관총을 들고 가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소대에 남아있는 세정의 총을 나눠 들고 도촌리 공영직사화기의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우리가 혹한기 동계훈련을 마치고 복귀하자 거짓말같이 풀리더니 이날은 초여름 날씨처럼 더웠습니다. 일대대를 지나 이대대디 6초소 고갯길을 오를 때에는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차피 왔다 갔다 늦은 김에 쉬엄쉬엄 쉬면서 사격장에 도착해서 보니 총 2종을 거치시켜 놓고 모두들 쉬고 있었습니다. 실탄이 아직 수령되지 않아서 사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전은 그 상태로 각자 편한 대로 휴식을 했습니다. 나는 잔디밭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고참들도 모두 잠을 자고 있었고 또 별로 할 일도 없어서 졸병이 잠을 자도 터치하지는 않더군요. 남들은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시간에 마음 편히 낮잠을 잔다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점심은 건빵이었습니다. 전투식량이라 불리는 식사대용 건빵은 간식으로 먹는 건빵보다 양은 많았지만
단맛이 덜해서 맛은 더 없었습니다. 그래도 건빵을 물과 함께 씹어 먹으며 한 끼를 해결했지요. 이런 건빵 식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동안 여름 날씨같이 덥더니만 오후가 되자 갑자기 날씨가 변덕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도 예사바람이 아니라 돌멩이가 날아갈 정도로 강하게 부는 돌풍이었습니다. 그런 바람 속에서 사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실탄은 중대당 72발씩 배당되어 총 2정이 거치되어 있었으므로 1정당 36발씩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는 총 2분대에 3총이 거치되어 있어서 사수인 김상병이 사격을 했습니다. 먼저 예광탄으로 0점을 잡았습니다. 한도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예광탄을 장전하고 500m 표적지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소총에 사격하는 소리가 대기를 잡아찢는 날카로운 소리라면 기관총의 총소리는 응축된 대기가 터져 분출하듯 둔중한 소리였습니다. 소총의 소리가 여성적이라면 기관총은 남성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구를 떠난 예광탄은 빨간 불꽃의 궤적을 남기며 표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표적지는 500m와 600m 그리고 700m 이렇게 3개의 타켓에 사격을 하기 때문에 각 표적에 12발씩 쏘았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명중률에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소총 사격 시에는 한 발 한 발 명중률에 신경을 쓰는데 기관총 사격은 3발 점사를 하며 각 표적에 골고루 쏘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명중률 판정이 소총과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기관총은 3개의 표적에 각 한 발씩만 맞아도 100% 명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표적에 12발이 다 맞고 나머지 2개의 표적에 하나도 안 맞으면 명중률은 33%가 되는 것입니다. 기관총 실탄은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격할 때마다 탄피와 연결고리가 방출구를 통해 방출되었습니다. 또 연결된 실탄의 5발에 한 발은 예광탄이 끼워져 있어서 사격이 진행되면서 예광탄의 붉은 빗줄기가 불꽃놀이의 그것처럼 쭉쭉 뻗어 날아갔습니다. 날아간 예광탄이 돌에 부딪히면 하늘 높이 튀어오르는데 그 또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튀어오른 예광탄이 풀숲에 떨어지면 산불이 나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바람이 매섭게 불어대던 날 오후 난생 처음 경험해본 M60 기관총의 사격은 비록 직접 방아쇠를 당겨 사격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사격 모습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기관총 주특기자로서의 부족했던 일면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39번째 이야기. 야간 사격 1. 야간 사격, 말 그대로 밤에 하는 사격입니다. 달빛이 없는 무월광시에는 35m 거리의 표적지에, 월광시에는 50m 거리의 표적지에 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0점 사격으로 시작된 소총 사격이 이제는 자대에 와서 야간 사격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주간에 하는 0점 사격은 25m 거리에 손바닥보다 작은 표적지에 사격했기에 야간 사격에서 인체 크기의 커다란 표적지를 맞추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첫 야간 사격은 1981년 2월 13일 주간의 야간 사격 교도 훈련으로 2발을 사격하고 나서 그날 밤에 야간 사격 3발을 쏘았습니다. 무월광 35m 거리의 표적지가 처음에는 가물거렸지만 주변이 익숙해지자 어렴풋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3발의 사격 중 2발이 맞았습니다. 약간 좌상탄이 났지만 그런대로 탄착군도 형성되었는데 나머지 한 발은 행방이 불명이었습니다. 그래도 66% 명중이면 야간 사격으로는 합격점이었습니다. 당시 그때까지는 야간 사격에서 보조 교보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교보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 사용한 볼펜심 속에 야광물질을 넣고 그것을 소총의 가늠쇠 끝에 끼워 가늠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늠자에는 나무나 철사 등으로 V형 모양을 만든 다음 그것에 담배 은박지를 붙여서
그걸 가늠자의 고무줄로 묶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월광시에도 가늠자의 은박지와 가늠새의 야광을 통해 어느 정도 조준을 할 수 있게 되고 실제 사격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단에서 야간 사격 교보제 사용을 절대 금한다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실제 전쟁에 나가서도 야간 교보제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때부터 야간 사격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중대 전체 7-80%의 명중률이던 것이 그 절반 정도인 4-50% 선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중대 간부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연대에서 각 중대 교육 측정을 하는데 그 우위를 변별하는데 명중률 편차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격 성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간 사격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날마다 야간 사격술 훈련과 주간 교도 사격 그리고 야간 사격이 지겹도록 실시되었습니다. 본래 일주일에 2번 실시되던 야간 교육을 3월 들면서 거의 매일같이 야간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사격 명중률은 그리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야간 사격장은 주간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어둡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실탄을 받아들고 사로로 올라가면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로에 서서 중대장의 통제 구령에 따라 탄창을 끼우고 탄알 한 발을 장전하고 자물쇠를 푼 다음 사격 준비를 마치고 몇 사로 준비 끝을 복창합니다. 모든 사로의 사격 준비가 완료되면 중대장이 사격 명령을 내립니다. 준비가 끝난 사수, 전방의 표적지를 향하여 사격 개시. 여기저기서 사격하는 소총 소리가 간단없이 들려옵니다. 대대 취사장에서 일대대로 넘어가는 산길 계곡에 위치한 우리 야간 사격장은 10개 사로가 준비되어 있어서 한 번에 10명의 사수가 사격을 했습니다. 야간 사격은 주간과 달리 한 발 쏘고 재조준하기가 힘들므로 보통 첫 발의 조준을 마치면 나머지 두 발도 그 자리에 계속 사격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주간보다 사격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사격을 마치고 각사로 사격급 보고를 마치면 중대장은 각사로 사수들과 함께 표적지를 확인한 다음 사수들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사격이 끝난 사수, 1사로부터 보고. 이 시간이 가장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쏜 총알은 어디로 날아간 것인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사로 무, 2사로 빵, 3사로 0. 4사로 안 맞았습니다. 5사로 우리는 똑같이 무라고 외치는 것이 계면쩍고 자존심이 상해서 앞사람과는 다른 말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결과는 한 발도 안 맞았다는 것이었지요. 처음 교보제를 사용했을 때에는 그런대로 몇 발씩 맞춰서 체면 유지를 했던 야간 사격이 교보제를 쓰지 않고부터는 거의 한 발도 맞추지 못하고 있으니 내 스스로도 속상하고 자존심 상할 일이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40번째 이야기. 야간 사격 2. 우리는 야간 사격에서 왜 헤매야만 하는가? 특히 우리 쫄병들은 고참들에 비해 그 성적이 현저하게 나빴습니다. 야간 사격에서도 군대 짬밥의 위력은 여지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를 비롯한 우리 쫄병들은 야간 사격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일까? 나는 변명 같은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소총 사격에서 조준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늠새와 가늠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밝은 날이라도 소총의 가늠자와 가늠새는 그저 시커멓게 솟아오른 물체로만 보일 뿐 그 형상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본래 조준은 볼펜끝만한 가늠자 구멍에 볼펜끝만한 가늠새를 일치시켜 목표물을 조준하는 것인데 이 가늠자와 가늠새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니 정확한 조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조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록 50m 짧은 거리라도 실탄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야간 사격에 대한 방법 이론이 조교나 교관들 모두가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FM이 없는 상태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앞세워서 자기만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늠새울과 가늠자 끝을 일치시켜 조준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늠새뭉치와 가늠자를 일치시키라고 합니다. 또 누구는 표적지 하단을 조준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표적지와 땅이 맞닿은 곳을 조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모든 것이 처음인 우리 이등병들은 누구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야간의 소총 자체가 시커먼 몽둥이로 보이는 상황에서 가늠새울을 찾고 가늠자뭉치를 논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성적을 높이려는 교관들의 조바심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표적지입니다. 표적지는 그날그날 달빛의 상태에 따라 보이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사로에 엎드려서 표적지를 바라보면 달빛의 방향과 또 주변 수목의 그림자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달빛이 강하면 표적지는 짜부라져서 난장이로 보이고, 이런 날은 좌우탄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달빛이 우측면에 비쳐서 그림자가 좌측에 생기면 마치 표적지가 좌측에 서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날은 실탄이 좌측으로 모두 날아가 표적지에는 한 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달빛이 없는 무월광 시에는 표적지가 아래 위로 길게 보이기도 하여 이때는 상탄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하더군요. 또 눈의 생리에 의해 표적지를 오래 보고 있으면 표적지가 두 개로 보일 때도 있고, 환상이 보여서 전혀 엉뚱한 곳에 사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눈의 생리를 따라 적응시, 이원시, 주변시 등의 원칙도 이론을 통해 배웠지만, 그러나 현장에 가서 막상 보면 거의 쓸모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야간 사격 역시 경력이 쌓이고 연륜이 쌓여야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조한 성적표를 들고 야간 사격을 마치고 사로에서 내려오면 우리를 기다리는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얼차례입니다. 교육 측정을 앞둔 중대의 교관을 맡은 소대장과 선임하사들은 눈에 불을 켜고 사격 저조자들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포복, 철조망 통과,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등을 반복하며 거기에 울려고 내가 왔나로 시작되는 노래, 선창, 그리고 어머니 문에 고향의 봄 같은 노래를 시키니 몸은 힘들고 마음은 서글퍼졌습니다. 사격장에서 받은 기합 중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챙이 포복이라는 것인데, 두 손을 뒤로 열중 쉬었 자세로 엎드려서 포복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쓸 수 없기에 우리는 몸을 좌우로 비틀고 흔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모습이 올챙이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눈 위에서 이 올챙이 포복을 하려니 눈과 모래가 옷 속을 파고 들어오고, 급기야는 입으로도 모래 섞인 눈이 들어왔습니다. 얼차례를 받다 보면 속에서는 땀이 나서 질퍽하고 겉은 추위에 얼어서 덜그럭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합을 받아도 그 기합이 힘든 것보다도 사격 저조자라는 오명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하루 이틀하고 끝날 군대 생활이 아니었기에 야간 사격 성적을 올리기 전에는 나중에 고참이 되어서도 이 같은 수모를 당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더 서럽고 괴로웠습니다. 1981년 3월 9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술전기 경연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야간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음력 초날 깜깜한 무월광 사격장에서 나는 여지없이 꽝으로 끝내고 나와 같은 신세의 수십 명 전우들과 함께 일소대 선임하사에게 끌려 2시간 동안이나 연병장을 철조망 통과로 돌아야만 했습니다. 사격 저조자가 워낙 많아서인지 기합도 쉽게 끝내지 않았고, 그 넓은 대대의 연병장을 수도 없이 등으로 비비며 다녔습니다. 2시간 동안이나 등으로 연병장을 비비고 다녔더니 그 질긴 전투복이 닳아서 군데군데 구멍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기합을 마치고 소대에 들어오니 밤 11시. 내일 새벽 4시부터 다시 후반야 야간 사격을 실시한다는 전달을 들으며 씻고 간단히 점호를 마치고 취침에 들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41번째 이야기.
연대 전술전기 경연대회 1981년 3월 11일 수요일.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해왔던 야간 사격과 각종 전술전기를 각 중대별로 측정받는 연대 전술전기 경연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전술전기 경연대회는 공식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연대장의 지시에 의해 전투력 향상을 위해 연대 차원으로 실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이런 이름의 측정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날 오전은 중대장 교육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전술전기 경연대회에 대하여 정신교육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새로 부임한 김아무개 중대장은 평소에는 사병들을 잘 이해해주고 보살펴주었지만 훈련에 임해서는 엄격하고 원칙적이었습니다. 월남에서 실전을 경험해서인지 훈련에서의 잘못된 상황이 실전에서는 목숨과 맞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늘 주지시키곤 했습니다. 나는 그런 중대장의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이 좋았고 그의 교육을 들을 때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얼차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야간 사격이 바로 그 예였습니다. 연대 전술전기 측정의 시작은 전투 체력을 측정하는 태권도와 구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 품새와 완전군장 구보는 그동안 연습을 통해 어느 중대나 비슷비슷한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첫날 밤에 실시된 야간 사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연일 밤마다 야간 사격 훈련을 해왔건만 중대 성적은 평소와 다름없이 40%를 가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날은 측정으로만 끝나고 얼차려 없이 중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역시 오전에 중대장 교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대장은 어제의 사격 조조에 대하여 가차없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는 오그라붙는 듯 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우리 중대와 중대장의 평가가 나올 것이기에 중대장이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이는 중대장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대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나간 것은 잊고 남은 측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소대전술에 대한 지필시험을 보았습니다. 군대에서 암기사항이 아닌 전술전기에 대하여 지필고사를 치른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시험 내용은 소대전술에서의 상황에 따른 신호 방법과 소대장, 분대장들의 권한 등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분대장에게 직결 심판권이 있다는 것도 이때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소대전투 주간 공격과 방어를 측정받았습니다. 연대본부와 일대대 뒷산에 올라 주간 공격과 방어를 펼쳤지만 측정관 한두 사람으로는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야간에도 역시 같은 자리에서 야간 공격과 방어를 실시했지만 역시 주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소대전술 측정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효화되고 며칠 뒤인 19일에 다시 실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무슨 내막이 있는지는 나 같은 쫄병은 알 수 없었고 다만 2배의 고생을 할 뿐이었습니다. 역시 전술전기를 통한 중대별 성적을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번 측정의 성적이 사격에서 좌우되리라는 판단은 정확한 것이었고 야간 사격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친 우리 중대는 촉각을 세우며 다른 중대의 야간 사격 성적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중대라고 해서 우리와 별반 다를 바는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 섞인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꼴찌의 성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셋째 날은 오전에 박격포 측정으로 우리 화기소대 포분대만 나가서 측정을 받았고 나머지 인원은 어제 야간 훈련으로 인한 정비와 청소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대전차 공격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별다른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도촌리의 사격장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으로 실제적인 전술전기 측정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군가 가창과
웅변 등의 측정이 남아 있었지만 이것은 가서 즐기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 밤에는 내일 있을 군가 가창 측정을 위해 군가 연습이 있었습니다. 전체 중대원이 참가해서 합창으로 해야 하는 군가 가창을 위해 절도 있고 통일된 동작을 반복 연습했습니다. 마침내 전술전기 경연대회 마지막 날인 1981년 3월 14일 토요일 오전은 정원교육 시간에 군가 가창 연습을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이대대 연병장으로 이동하여 전 연대 병력이 모인 가운데 중대대항 군가 가창과 웅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소총 중대와 중화기 중대, 연본, 의무대, 전투지원중대 등 20여 개의 중대들이 4시간여 동안 나름대로 준비한 실력들을 발휘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11중대는 웅변에서 우리 소대 장하무기의 상병이 출전하여 1등, 군가 가창에서 3등을 차지하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중대장 이하 중대 간부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고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불안감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야간 사격의 이야기는 벌써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개의 트로피를 받아들고 중대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는 군인의 심정이 그러할 것입니다. 연대 전술전기 측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야간 사격 성적은 거의 모든 중대가 비슷비슷했다는 뒷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중대가 꼴찌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로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우리 중대장은 마지막 피날레를 잘 장식한 덕분에 연대장에게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괴롭히던 야간 사격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나 역시 이후 매주 실시된 야간 사격을 통해 점점 감을 잡아가서 나중에는 후임들에게 나름대로의 야간 사격 노하우를 말해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역시 군대 짬밥의 위대함이 아닐는지.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